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을 맡고 있는 이종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학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1차 과목 중에 하나인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계학의 제일 처음에 보시면 기초 입문이 있는데 이제 과목명은 뭐냐면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회계의 순환 과정. 마치 요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수학할 때 제일 처음에 구구단을 배우고 또 중학교에 가서는 뭘 배우냐면 인수분해를 배우는데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포자가 있듯이 회계학을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계학을 이제 언제 포기하는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대부분 다 많이 포기한다. 이때 제일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기초 입문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여기는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고 아마 이런 용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계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또는 시산표라든가 안 들어보셨으면 이제 여기서 배우시면 됩니다. 또는 뭐 재무제표라든가 아무튼 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고 이게 수학에 말하는 인수분해 이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처음에 뭐 산수나 이런 거 잘하는 거 언제? 구구단 얘가 좀 잘하고 좀 셈이 빨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학이 재밌어요. 산수가 재밌다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가서도 인수분해 같은 거 좀 잘해요. 그러면 너 수학에 좀 재능이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회계학에서 처음에 좀 괜찮은 것 같다. 나 이거 좀 할만하다. 여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신경을 쓰면 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라든가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회계는 이거 뭐 외우면 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너 이거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외워서 하라. 그 잘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철저하게 이해 학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장부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뭐 전통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 방법들을 다 연구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전달을 시키는 거고 중요한 건 철저하게 요 개념 같은 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외워서 하겠어 이러면은 막힌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공식 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고요. 무조건 공식에 외워가지고 숫자만 대입하다 보면 우리 기초 개념이 무너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회계의 순환 과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이해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는 원리라고 원리.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 결국 장부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발생주예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반대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생주의 반대말은 뭐냐? 그게 현금주의라고요. 그리고 그 사례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여기 쉬운 사례. 그래서 얼마나 이 회계학에서 이게 좋은 강의냐 아니냐는 뭐냐면 사례를 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듣고 이게 그 상황이구나.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 된다. 그래서 여기 회계의 순환 과정이 결국 장부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는 발생주의, 그럼 발생주의가 뭔데요? 현금주의 반대말. 현금주의는 뭐죠?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 즉 돈의 움직임과 손익이 일치하는 게 바로 현금주의. 그럼 발생주의는 뭐냐? 돈의 움직임과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수익을 인식한다. 그게 발생주의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 돈을 받았지만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을 인식하면 안 돼. 그건 철저한 룰이죠. 그게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장부가 만들어진다. 아무튼 이 회계 원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회계의 순환 과정. 얘는 어떻게 한다? 발생주의 개념으로 한다. 그리고 발생주의가 뭔지 그런 사례 이런 걸 제가 막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미수, 미지급, 선수, 선급 이런 용어 같은 걸 막 설명드리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 여기 회계의 원리가 되고 원래는 이게 대학교로 말하면 얘가 한 학기 분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학원이고 시험을 위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상당히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 원리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계의 순환 과정 이런 것들은
재무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수능을 보는 게 목표라면 중학교 과정 여기, 중학교 과정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요걸 한 번씩 하고 이게 바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하루에도 질문 한 20개 이상씩을 막 답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로 오는 거, 뭐 메일로 오는 거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제가 질문 답변 같은 거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가끔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전공이 뭐 이쪽이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 뭐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대화를 하는 거다. 그런 거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비전공자예요.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다. 그럼 그런 분들은 뭐냐? 선생님 제가 전공을 안 했으니까 회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만약에 집중해서 한다. 한 4개월 정도만 집중해서 하면 시험장에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다 맞출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계학에 나오는 어찌 보면 수학적인 게 중학교 2학년 있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2원 1차 연립방식 배우잖아요. 그거 이상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장부 작성하는 어떤 방법 등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쉬운 개념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맞추시면 되고 특히 여기 비전공자 같은 분들도 어찌 보면 약간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저는 선생님 숫자가 싫고 뭐 회계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진입해가지고 회계 원리하고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재무원가 그 기본서만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감정평가 원어 점수 몇 점이에요. 그거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기본이고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회계 원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이다. 그리고 이 중학교 과정이 원래 대학교로 말하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좀 짧은 시간에 배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이제 특징이 뭐냐 여기 뭐 체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걸 많이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으시고 또 여기도 있어요. 빠른 회독이죠. 이건 뭐냐면 제 수업 시간이 좀 사실은 길지가 않아요. 대충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뭐냐 두 가지씩이에요. 항상 중요한 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강도 없어요. 제가 이제 내년도가 되면 이제 20년 돼요. 강의한 지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보강한 적이 없습니다. 대충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말을 할 때 또 설명할 때 중요한 것부터 핵심적인 거 이거부터 얘기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빠른 회독이라고 하는 게 수업의 분량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회독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심화 학습을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인데 이건 뭐냐 특정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드려요. 양궁 같은 거 할 때 여기 10점짜리 있고 9점, 8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2, 3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고 4,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 뭐예요? 당연히 매년 나오는 것부터 해야죠. 거꾸로 하는 분, 선생님 저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이거 왜 알고 싶은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뭐 수험계에서 이게 있다 보니까 뭐냐 어떤 사람하고는 이제 상담을 몇 마디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금세 합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분은 수험 생활이 좀 험난할 것 같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포인트를 아는 거. 포인트가 결국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죠. 저는 오늘도 이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이 시험에 있어서 특히 이제 1차 이 회계학에 있어서 우리는 뭐냐 어떤 문제를 내겠다고 이미 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시험에 빈출되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니 매년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려워도 해야죠. 어려워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학습을 좀 해보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이론 과정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예를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영어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전을 막 찾았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부를 잘하는 놈들은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사전을 펼치고 한두 장 앞뒤로 가면 단어가 나와. 왜냐하면 책이 익었다는 거죠. 어디 펼치면 대충 어떤 단어 나온다는 거를 아는 거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어딘 잘 모르고. 자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기본서
어디에 관련됐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 이론을 하고 뒤 연습 문제, 그게 대부분 다 제가 푸는 게 우리 기출문제밖에 안 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랬습니까? 선생님, 기본 이론만 잘 들어도 우리 합격할 수, 당연히 합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매년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설명드리니까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리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문제풀이를 위한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항상 이론과 문제가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 다 듣고 그다음 문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론 나가면 돼. 나가면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냐? 반드시 문제 하나씩 꼬박꼬박 풀어요. 왜? 그게 우리 기출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꼭 알아둬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숙지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과목이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회계 있는데 출제 비중은 재무회계가 30개 나오고 원가가 10개 나와요. 자, 최악의 수험생은 뭐냐? 그럼 선생님 저는 이것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재무가 어렵게 나올지 원가가 어렵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원가회계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나올 테마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원가를 더 쉽게 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 재무를 하면서 약간 탈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가를 아예 제끼는 문제,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재무회계에서도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원가도 쉬운 거 어렵고,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쉬운 거, 만만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기출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본서에서 이런 걸 하시면 여러분 기출문제 잘 풀릴 거고 무난하게 1차 시험에서 패스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준비하시면서 저 회계학 60점만 보장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만약에 이제 그런 옵션을 만약에 본인이 걸 수 있다면 아마 그 옵션을 행사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내가 회계학 60점 넘냐 안, 이게 이제 다 궁금하고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0점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할 때 제가 그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책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체크하라고요. 별표 크게 치고 형광펜 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저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몇 번 회독했냐. 근데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평상시 수업하면서 그 정리라는 건 뭐냐? 이 책에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된다. 그거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1차를 정복할 수 있다. 1차 회계학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문제풀이 과정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문제풀이 과정이 당연히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다가 이제 우리 실전용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도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높여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쭉 열심히 이제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풀이의 제일 마지막 과정이 틀릴 건가? 다음 중 틀린 게 뭐냐? 이런 질문할 때 풀이의 제일 마지막에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가 비율 같은 거, 이게 뭐냐면 회계에서 중요한 게 가중평균을 많이 해요. 뭐 재고자산이라든가 또는 이자율 같은 거, 차입원가 자본화할 때. 그럴 때도 제가 이 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를 얼마나 좀 손쉽게 잘하나.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실전용 풀이에요. 이 실전용 풀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선생님 책에 있는 풀이 방법하고 판서하신 게 좀 달라요. 당연히 판서로 해야죠. 그 실전용 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가 있고 그거를 뭔가 좀 이제 정리가 잘 된 풀이가 있다. 그럼 그거를 설명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가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뒤집기라는 거래요. 그 다음에 얘가 좀 기다가 좀 걷다가 뛰는 거죠. 누워있던 애가 갑자기 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실전용 풀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기본적인 내용에 잘 바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럼 이걸 뭐 암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이제 뭐가 되냐? 나중에 우리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려면 뭐가 돼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풀이 방법.
그거를 저를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여기 나와 있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이제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요만큼만, 그게 예를 들어서 500 문제다. 딱 500개만 풀고, 이 감정평가다 시험에서 이렇게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에 가서는 안 풀지만, 그래도 문제풀이 할 때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려운지, 또는 함정이 많은 문제인지는 경험을 해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격투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싸워봐야 돼요. 또는 뭐냐면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상극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투수하고 이 타자는 그냥 10타수 무안타예요. 다음 타자 나와 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나하고 잘 안 맞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제가 기본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런 거는 실전에 가면 풀면 안 됩니다. 이런 주의점,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요거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거 폭을 너무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늘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림동에 좀 일찍 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있으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렇게 좀 왜냐하면 기본 강의 듣거나 또 문제풀이했는데 좀 안 되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시험 날짜에 가깝게 오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시행착오 겪었을 때 이걸 할 수가 없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꼭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1차 시험에 대비한 효율적인 그게 바로 실전용이고 실전에 가서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답을 잘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특히 이제 제 강좌에 보면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드려요. 이 그림이 뭐냐? 내용을 이해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적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계 당연히 적어드리죠. 하지만 그림을 좀 많이 그려드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유형자산을 푼다거나 또는 재고자산 풀 때 꼭 이런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드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이해가 잘 된다. 제가 늘 오랜 기간 해보니까 뭐냐? 수식 같은 걸 외워요. 근데 수식은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림 같은 거 이거는 제가 그리는 순간 이거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핵심력 여기 좀 별표를 쳐두시고 자, 요게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한 200제 제가 이렇게 이제 부르다가 이제 기출문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300문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하시다 보면은 회계학에 어찌 보면 막 벽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요걸로 선생님 저 마지막에 이거라도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회계학 60점 넘기고 싶은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부를 좀 감각이고 좋으신 분들은 한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50에서 60점만 좀 맞으면 소원 없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총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핵심 정리.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다른 시험도 있지만 그 다른 시험이 꼭 우리 감정평가도 잘 맞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감정평가도 시험만의 특징인데 첫 번째. 숫자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막 비트는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그런 걸 막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문제를 풀란 뜻이 아니에요. 이 10문제를 골라내야 된다. 원래는 시험지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뭐냐, 이렇게 좀 이상인지 이게 확인하면서 안 풀 문제들을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게 실력이라고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그럼 선생님, 거꾸로 꼭 풀어야 될 문제. 30개처럼. 우리 기출문제 중에 이거 없습니까? 있죠. 여기 있잖아요. 단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이 300문제만 확실하게 풀면 무조건 시험에 붙는다. 그걸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문제 풀 때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본서 몇 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회계학 핵심 정리가 되고 사실은 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강좌 중에 하나가 요 핵심 300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회계학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 마무리 특강. 이 마무리 특강에 핵심이 있습니다. 마무리 특강의 핵심이 뭐냐?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OX하고 조문 정리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이 마무리 특강에서 원래는 계산 문제를 잘 정복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선생님 저 말 문제라도 어떻게 그러면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먼저 이제 수업 진행할 때 조문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조문 정리에 근거해서 O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뭐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는 말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해보시고 더 중요한 건 여기는 모의고사예요. 특히 이제 뭐냐면 이게 실전 경험인데 제가 늘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예를 들지만 우리 격투기 선수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링 위에 많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또는 뭐냐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날 벤치에만 있다가 어쩌다 대주자라든가 또 대타 나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습할 때 보면 날라다닙니다. 그렇지만 막상 실전 올라가면 실수 같은 걸 많이 해요. 그게 결국 뭐냐 경험 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감정평가사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건 경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내가 풀 거냐 말 거냐, 푼다면 시간이 얼마, 이거를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냐? 매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6이에요. 이것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2025, 2024도 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문제를 다 다르게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만 여러분들 풀지 말고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으라. 여러분 우리 전국 모의고사 봐요. 우리 하우패스에서 그거 말고도 제 모의고사에서 이걸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고 최소한 이 모의고사는 10번 이상 봤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제 확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이 좀 어렵다. 여러분 실제로 야구 같은 거 연습할 때 보면 우리가 펑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 얘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범위, 예측 가능한 곳에 공을 준다고요. 하지만 실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빗 맞은 거니까 잘 맞은 건 잘 잡혀요. 근데 빗 맞은 게 안타가 많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야, 저 뜬 공 그거 왜 못 잡냐? 그래서 결국 뭐냐? 타구를 보고 판단을 잘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뭐도 있냐? 관중 요소도 있고. 요새는 막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관중 요소도 많다. 그러니까 막 함성 지르고 하면 집중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 이제 타고 땅 소리 나는 거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결국 뭐냐?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 나와봐 있는 것이 제가 기출 변형 모의고사라는 말을 써요. 제가 기출 변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출 유형을 바탕으로 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도저히 못 풀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풀만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마무리 특강 있잖아요. 요거를 좀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무리 특강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고 요거 듣고 다시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객관식 같은 걸 하다가 다시 한 번 좀 더 들으란 말이에요. 최종 정리하는 거. 그리고 잘 때도 좀 들으면서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실력이 월등 좋아진다. 특히 이제 뭐냐 비전공자일수록 이런 게 사실은 절대 시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시간에 뭘 막 이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허점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냐? 잘 때도 어디 막 이동 중에도 들으라고요. 회계를 꼭 선생님 저는 책상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집중력을 가지고 듣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냐? 화면 캡처, 사진 같은 거 찍어두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회계는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이 막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뭐 야구도 많이 보고 뭐 스포츠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동물들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모든 에너지를 다 처음에는 1차 시험 패스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회개하게 좀 써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거를 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확실히 좀 좋아진다. 그리고 요 마무리 특강 하면서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한테 질문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마무리 특강 이런 거 이제 뭐 모의고사 할 때 보면 제 위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어요. 이메일로 상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자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메일로 써서 해도 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디를 궁금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제가 얘기 같은 걸 잘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상담 받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죠. 그거 한 번씩 여러분들이 컨설팅 같은 거 받고 나면 한결 공부가 좀 수월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간 커리큘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여기 기초 입문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2주면 당연히 2주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왜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고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면 이겁니다. 회계 원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 과정이 이제 재무회계가 있는데 사실은 요 뒤에 부분은 재무회계랑 얼추 겹쳐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보셔도 왜냐면 재무회계 때 하니까.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보면 여기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고 오로지 회계 원리. 지금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것도 고등학교 때 하지만 중학교 때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여러분이 잘 숙지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재무하고 원가를 배운다. 그리고 이 재무하고 원가 하면서 제가 계속 문제를 풀어요.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야. 하지만 이 내용이 문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바로바로 보여드리니까 요거를 잘 해보시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뭐예요? 우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풀리잖아 이렇게. 나 해낼 수 있다고요. 그거 여기서 얻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문제풀이가 있다. 문제풀이 이렇게. 그래서 문제풀이가 사실은 두 개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 핵심 정리할 때는 뭐예요? 아까 제가 300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풀이. 얘는 재무랑 원가인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오로지 우리 기출문제만 푸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기출문제만. 근데 요거는 뭐냐? 우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른 게 결국 뭐예요?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왜 하냐? 출제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올해는 감정평가 들어갔다가 뭐 내년도는 뭐 회계사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도 다 푼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여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제를 몇 가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린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뭐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이게 우리 감정평가 시험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마무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특강에는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모의고사를 좀 경험해 보자. 그 다음에 또 뭐냐? OX. 그 다음에 기준서 정리하는 거 있죠? 그거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한번 이제 뭘 하냐면 이거 두 가지랍니다. 이제 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고 또 궁금해요. 왜냐면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래도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앞에 두 개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게 회계사 시험하고 관세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면 제가 그중에 우리 시험에 좀 도움될 만한 거 한 25문제 정도 풀어드립니다. 보고 그 다음에 관세사 시험을 또 봐요. 이렇게. 그러면 관세사 시험도 제가 해설해드려요. 관세사는 거의 40개. 왜냐하면 우리 시험하고 보면 회계사는 2분짜리 시험이라서 우리 것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중에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제가 한번 해설해드리고. 그 다음 관세사는 우리 시험보다 좀 쉬워요. 그러니까 약 0.9가 되고 마지막이니까 이제 약간 힐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요거 풀고 자신감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상으로 제가 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이제 마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에도 다 있을 거고, 제 이름이 이종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이름이에요. 종하다. 777입니다. 행운의 7 3개. 그리고 골뱅이 한메일.net이에요. 네이버도 있는데 제가 네이버를 좀 잘 안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 뭐 전화 상담도 이렇게 해드리고 또 질문 같은 거 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최대한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 우리 만남이 어찌 보면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났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큰 쉽게 말하면 보람이 되는 거죠. 이게 강의가 뭐하고 똑같냐면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이제 전달드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저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상담 같은 것도 받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다 2026년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까지 화이팅!